2025년 11월 한 제약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사람들은 비만약으로 뜬 회사라고 부르지만 이 회사는 올해 5월에 창립 150주년을 맞았습니다. 150년 동안 이 회사가 한 일을 따라가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회사는 발견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남이 발견한 것을 세상에 공급 가능하게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창업자 일라이 릴리는 남북전쟁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포로로 넉 달을 갇혔고 전쟁이 끝난 뒤 시작한 면화 농장은 실패했고 같은 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회사는 그 두 번의 실패 뒤에 세워졌습니다. 1876년 5월 10일 인디애나폴리스. 직원은 14살 아들과 2명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겨냥한 것은 효능도 함량도 제각각인 약이 만병통치약으로 팔리던 특허약 시장이었습니다. 릴리가 내건 원칙은 처방 전문 제조 용량 표준화였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그때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도약은 인슐린입니다. 여기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를 짚고 가겠습니다. 벤팅이 인슐린 특허를 릴리에 1달러에 팔았다는 이야기. 사실이 아닙니다. 1922년 12월에 발명자들이 특허를 각 1달러에 넘긴 상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토론토 대학교 이사회였습니다. 약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릴리는 특허를 산 적이 없습니다. 토론토대와 1년짜리 독점 라이선스를 맺고 로열티를 냈고 2년차 연장 요청은 1923년 3월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 릴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당시 인슐린은 만들 수는 있었지만 순도가 들쭉날쭉해 대량으로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릴리의 수석화학자 조지 월든이 등전점 침전이라는 정제법을 찾아냅니다. 이 방법으로 순도가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발견은 토론토가 했고 그것을 약으로 만든 것은 릴리였습니다. 59년 뒤에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978년 신생화학 회사 제넨텍이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까지 인슐린은 돼지와 소의 췌장에서 뽑았고 환자가 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넨텍이 유전자를 클로닝했고 릴리가 그것을 공장 규모로 키워 허가를 받았습니다. 1982년 10월 휴물린이 승인됩니다. 이걸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부르면 틀립니다. 인슐린 자체가 이미 바이오 의약품이었으니까요. 정확한 표현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의약품 가운데 세계 최초로 승인된 약입니다. 두 번 모두 발견은 밖에서 왔고 릴리는 그것을 공급했습니다. 그 사이 릴리는 여러 개의 대형 신약을 냈습니다. 1987년 프로작은 최초의 항구울제는 아니지만 우울증 약을 대중화한 약이고 1996년에는 자이프렉사와 세계 최초의 속효성 인슐린 휴마로그가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 2014년에 나옵니다.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당뇨약 트룰리시티입니다. GLP-1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나와 포만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지금 세계를 뒤집어 놓은 비만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어진 계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계속 성공한 회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999년 프로작 매출이 26억 달러였는데 회사 전체의 매출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약 하나가 매출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9일 법원이 프로작의 특허 보호기간을 2년 앞당기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날 하루에 주가가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입니다. 자이프렉사를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판촉한 혐의로 14억 1,5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합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에게 초조와 공격성에 수면장애에 쓰라고 영업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형사 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며 매출이 5분의 1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릴리는 매출의 3분의 2가 약 하나에서 나옵니다. 실패한 것도 짚어야 공정합니다. 릴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20년 넘게 돈을 넣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2010년에 중단한 세마가세스타트는 삼상에서 약을 먹은 쪽이 위약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솔라네주맙은 3번 실패했습니다. 20년 동안 실패하고 나서 2024년에야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라가 승인됩니다. 제약은 실패가 기본값인 산업이고 이 회사는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입니다. 티르제파타이드는 2022년에 당뇨약 마운자로로 2023년에 비만약 젯바운드로 승인됐습니다. 성분은 같고 이름만 다릅니다. 기전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대목입니다. 티르제파타이드를 GLP-1에 GIP를 더한 복합제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미노산 39개로 된 하나의 분자가 2개의 수용체를 동시에 켭니다. 그리고 이 약은 GIP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GLP-1 수용체에 붙는 힘은 오히려 우리 몸의 GLP-1보다 약 5배 약합니다. GLP-1을 2배로 세게 만든 약이 아니라 다른 스위치를 하나 더 켠 약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비만 환자를 72주 관찰한 시험에서 최고 용량군의 체중이 평균 22.5% 줄었습니다. 위약군은 2.4%였습니다. 매출은 더 극적입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이 651억 달러로 45% 늘었고 순이익은 206억 달러로 95%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230억 달러, 48% 증가입니다. 그런데 티르제파타이드 한 분자가 올해 1분기 회사 매출의 65%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작 때는 4분의 1이었고 지금은 3분의 2입니다. GLP-1 계열 약에는 심장에도 좋다는 말이 자주 따라붙는데 티르제파타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3,000명이 넘게 참여한 대규모 심혈관 시험에서 2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대조군이 위약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기존 약 트룰리시티였습니다. 둘째, 이 시험의 목표는 우월성이 아니라 비혈등성이었습니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결과는 비혈등성은 충족했고 우월성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우월성 검정에 P값이 0.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체중과 혈당 지표는 분명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은 이겁니다. 감량과 혈당에서는 확실히 앞섰지만 심혈관 사건을 더 줄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더 중요합니다. 22.5%라는 감량 수치는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임상시험은 참가자가 끝까지 복용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은 다릅니다. 실사용 데이터를 보면 GLP-1 계열약을 처방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복용을 중단합니다. 부작용, 비용,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22.5%는 끝까지 복용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숫자만 옮기면 시청자를 오도하게 됩니다. 부작용도 짚어야 합니다. 소화기 증상이 가장 흔하고 위마비와 장폐색, 췌장염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 3,900여 건이 진행 중인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치료제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처방과 중단은 의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세 번째 반전은 한국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사제 다음에 전장은 먹는 약입니다. 릴리는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약을 개발해 올해 4월에 파운데이오라는 이름으로 승인받았습니다. 펩타이드가 아닌 저분자 화합물이라 알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승인된 적응증은 비만과 과체중이지 J형 당뇨가 아닙니다.
먹는 당뇨약이 승인됐다고 쓰면 오보입니다. 둘째, 감량 포기 주사제만 못합니다. 최고 용량 감량률이 12.4%였습니다. 젯바운드의 22.5%와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파운드에 이어 매출은 9,800만 달러였는데 같은 분기 노보 노디스크에 먹는 위고비는 4억 9,400만 달러였습니다. 5배 차이입니다. 1조 달러 회사에도 지고 있는 전선이 있다는 것, 이게 이 챕터의 요점입니다. 릴리의 다음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GIP와 GLP-1의 글루카곤까지 더한 3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입니다. 올해 5월 3상 결과에서 최고 용량 감량률이 28.3%, 일부 그룹을 100내 주까지 늘리면 30.3%였습니다. 체중의 30%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이 약은 2026년에 승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밝힌 허가 신청 목표가 2027년 1분기입니다. 둘째는 아밀린 계열을 겨냥한 엘로랄린타이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경쟁사 노보 노디스크가 아밀린 병용 약으로 티르제파타이드와 직접 붙었는데 못하지 않다는 것조차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 노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넘게 빠졌습니다. 이 산업에서는 한 번의 임상 결과가 회사의 시가총액을 반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 회사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150년 전 이야기와 다시 만납니다. 릴리는 2020년 이후 미국 생산 설비에만 500억 달러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아엔에만 90억 달러입니다.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이 아니라 공장에 이 정도 돈을 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들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성과 충전, 품질 균일화, 공정이 병목입니다. 실제로 티르제파타이드는 2024년까지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150년 전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1923년에 릴리가 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있는데 순도가 안 나와서 공급을 못하던 상황을 푼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같은 자리에 돈을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허 만료를 걱정하는데 티르제파타이드의 핵심 물질 특허는 2036년 무렵까지 10년이 남았습니다. 진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압력은 가격입니다. 2025년 11월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행정부와 약가인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젯바운드의 정부 직판 가격이 월 346달러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표시 가격이 월 1000달러가 넘던 약입니다. 자비 부담 채널 가격도 계속 내렸고 미국 공보험이 비만 적응증을 처음으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회사에는 한 알당 받는 돈이 구조적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릴리의 위험은 약이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양을 팔고도 예전만큼 벌지 못하게 되는 쪽입니다. 150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발견하는 회사가 아니라 발견된 것을 세상에 공급 가능하게 만든 회사였습니다. 토론토가 발견한 인슐린의 순도를 올렸고 제넨텍이 클로닝한 유전자를 공장 규모로 키웠고 지금은 자기가 만든 분자를 위해 500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조 달러라는 시가총액은 그 150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출의 3분의 2가 한 분자에 걸려 있고 심혈관 우월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먹는 약 시장에서는 후발이고 1년 안에 절반이 약을 끊고 가격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26년 전 프로작 하나에 매출의 4분의 1이 걸렸던 회사가 하루에 30%를 잃은 일도 이 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릴리가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라 이 회사가 다음 블록버스터를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150년 동안 그 답은 계속 예스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영상의 실적과 승인 정보는 회사 공시와 미국 식품의약국 자료 기준입니다. 임상시험 수치는 시험 조건에서의 결과이며 개인차가 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치료제의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처방과 중단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특정 종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